산티아고도 못 가고 쉬는 기간 동안 근철 교육이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역할군에 대한 정리가. 젠지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가. 발로란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카리토님 U201님 승우윤님 감사합니다. 발로란트 VCT 퍼시픽 스테이지 1 첫 번째 주차가 끝났습니다. 많은 경기들이 있었고 뭐 승부 예측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승부 예측 좀 보고 저희 이제 한 줄 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젠지와 G의 경기였고 네. 오늘 이제 RRQ의 제타까지 해서 총 6개의 경기가 있었어요. 결론만 보면은 현재 예측은 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러네요. 틀린 게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젠지와 G 경기를 보면서 이거를 좀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G를 안 골랐을까? 빈본을 탈 걸. 그때도 G가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젠지를 가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뭐 젠지의 그간 뭐 성적들을 뭐 믿겠다 이런 식으로. 그 제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도 네. 말했지만 나는 킥오프 때는 믿음 안 준 젠지였지만 산티아고도 못 가고 쉬는 기간 동안 근철 교육이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젠지를 골랐었죠. 그래서 믿음을 다시 잃었나요? 지금 좀 오케이. 네. 그리고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리벤지 매치라고 할 수 있었던 농심과 농심, PRX PRX 경기. 재밌었어요. 여기서 어쨌든 농심이 조금 PRX한테 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TS와 KRX의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의 예측은 이제 다 대부분 KRX와 RRQ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무기력하게 뭐 팀시크릿이거나 제타가 진 게 아니고 박빙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시크릿과 KRX는 박빙이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크릿이 잘 해줬다. 근데 RRQ 제타는 박빙이 맞아요. 박빙과 잘해줬다의 차이는 어떤 거죠? 잘해줬다는 그냥 뭐 예상되는 경기다. 최악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TS도 네. 진짜 킥오프나 작년 기준이면은 그냥 털리겠네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 마인드에서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꼼투는 됐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더 세게 얘기하자면 어. 경기를 안 봐도 되는데 경기를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맞아요. 어느 정도 뭔가 성장은 하긴 했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승부 예측은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해서 한 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지와 글로벌 e스포츠의 경기 G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맞습니다. G가 경기 내용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바뀐 메타에서 원엔트리를 유도탄에게 주면서 요원 정리도 끝난 모습으로 나왔었고 네. 더군다나 이게 팬맨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점을 찍었던 날이었고 저는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사실 뭐 바인드는 G 픽이어가지고 크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스플릿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젠지 픽이었어요. 네. 그러면 젠지가 좀 뭔가 준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워낙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1맵의 여파도 있었던 것 같고 제 추측은 그리고 두 번째는 폭시나인과 카론의 포지션의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역할군에 대한 정리가. 정리라기보다는 이 조합과 이 요원 풀로 이 요원들로 이제 스크림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인터뷰 때도 스크림 성적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대회를 해보니까 이게 대회랑 또 스크림은 다르잖아요. 편안한 그쵸. 공간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쵸. 열어봤더니 뭔가 삐그덕거리고 완벽하진 않았다. 그리고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젠지가 하고 있는 게임의 방식이나 운영이 현 메타에 맞는가라는 좀 의문점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날의 경기는 제 기억 속에는 특히나 이 맵은 텍처 말고는 그냥 아예 뭐가 안 보였어요. 왜냐면 이게 거의 프리미가 혼자 게임을 뚫어서 이겨야지만 된다라는 느낌의 풀센스 경기랑 비슷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세일님 한 줄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뭐 젠지 대 G 경기에서는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팀 G한테 하는 말입니다. G한테요. 어떤 걸 원했나요, G가? 그 교통 정리, 그러니까 뭐 포지션, 요원, 준비되어 전략들도 가끔 보였거든요. 이렇게 우린 나아갈 거야라는 확고함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프로스트 감독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과거 탈론 때도 옛날에 빈보님이 막 헤이븐 분석도 해오고 막 투감 시작하고 막 이럴 때 확실하게 프로스트 감독님이 있는 팀은 지던 이기던 우선 우리는 어떤 조합을 하고 명확해.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빈보님의 한 줄 평까지 좀 들어볼까요? 젠지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가? 젠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으신 건가 봐요. 네, 왜냐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왜냐면 G는 명확하게 보여줬고 젠지는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젠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팀 로스터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젠지가 원래 이제 킥오프 때 포코 선수가 나가 있었어요. 폭시나인 선수가 네네.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젠지가 내부적으로 우리 이게 베스트 로스터야를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해서 나온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해서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 어떤 새로운 영블러드를 찾거나 누군가를 뭐 구하거나 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있던 멤버들에서 흔히 말하는 돌려쓰기 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아니요, 돌려쓰기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2군에서 콜업을 하거나 아마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볼 사람도 있었으면 봤겠죠. 네. 외부 사람도. 근데 나온 결론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아 최선. 그리고 이게 폭시나인이 다시 감시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었어요. 폭시나인이 돌아오면 사실 애쉬가 원래 이제 제일 최근에 연막을 하다가 나갔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태우도 하고 척구대도 했지만 그러면서 카론이 감시자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킬줄 하면서 좀 어색한 옷을 입었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폭구가 돌아오면은 원래 카론이 편한 메인 연막을 카론이 하고 폭구가 감시자로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찡스 선수가 이제 사이퍼도 하고 요루도 하고 카론은 뭐 바이퍼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감시자 역할이 네. 메인인 카론이 됐고 오히려 폭구가 또 연막을 하고 이래서 조금 뭐 이게 원래 잘 됐나 스크림 때? 라는 하나의 의아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해석하면요. 솔로 감독과 HS 코치가 그만큼 카론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론에게 다양한 롤을 시킨다는 거는 카론 말고는 이걸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왜냐면 폭신나인이 됐으면 폭신나인 감시자 시켰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쵸, 그게 그쵸. 안 되기 때문에 카론에게 시킨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은 폭시나인보다 요원풀과 다양성과 그 다양한 요원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카론이다. 그래서 믿고 맡겼다. 맞아요. 가 결론인 건데 근데 결과가 안 나온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있었던 경기는 T1과 바렐의 경기입니다. 저는 네. 이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젠지가 졌네. 딱지들이 좀 지네. T1도 딱지에 해당하거든요. 저한테는. 혹시나 딱지죠. 바렐한테 지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지 않고 2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바렐이 저는 막 못해서 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두 분 의견이 좀 궁금해요. 질 뻔했죠. 헤이븐은 사실 바렐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네. 진 그러니까. 거고 펄은 그냥 질 수 있는 맵이었다고 봐요. 그냥 애초에 바렐의 조합이 장점이 딱히 없는 상황으로 좀 보였어요. 그 저는 3맵 갈 줄 알았어요.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뭐 펄은 질 수 있지. 근데 헤이븐 때는 그냥 바렐 개 잘한다. 그리고 이날 뭐 바렐이 결국엔 뭐 2대0으로 지긴 했지만 슈나 선수 이날 그냥 총 쏘는 하이라이트 좀 많이 만들어갖고 이때 그런 장면들도 몇 개 기억나고. 다음 만약에 펄에서 바렐이 나온다면은 어떤 조합을 갖고 올지 그대로 할지 보는 것도 좀 재밌는 네, 관전 그럴 것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한 줄 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빈번님 먼저 해주시죠. 짬바는 역시 무시 못한다. 누가 봐도 T1에게 하는 말인 것 네. 같고 저도 이 한 줄평 들으니까 적극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바렐이 못했느냐? 전 전혀 아니라고 봐요. 1맵에 보여준 것도 좋았었고 펄은 못했잖아요. 펄은 못했는데 근데 그 1맵의 영향도 있을 거라는 네, 얘기죠. 맞아요, 제가 맞아요. 1맵을 이겼으면 사실 2맵에 지던 이기던 상관없죠. 3맵을 갔을 거니까. 제 기억으로는 1맵이 바렐이 8대4로 전반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한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저는 충분히 괜찮은데 그리고 바렐의 팬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바렐의 선수들이랑 감코랑 잠깐 지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어쨌든 이번 스테이지 때는 우리가 잘하는 그 들이받고 교전하는 거를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길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런 교전 능력을 좀 더 빛이 나는 조합들을 꺼내 들지 않을까. 뭐 아직 이제 첫 경기가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맞아요. 지켜봐야죠. 예. 우리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뭐. 경기 내용이 똑같이 그렇게 나왔는데. 예. 세일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다시 살아난 메테오. 그러니까 저는 뭐 괄호치고 특히 이 맵이라고 하긴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발라서가 아니고 부가 설명으로 왜냐면 펄 때 그 원래 저희가 킥오프였나 산티아고였나 막 메테오 왜 이렇게 주춤하죠 막 이랬어요. 산티아고였다. 그러니까 혼자 럴 원래 메테오가 잘 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파악해갖고 막 리퀴드한테 특히 브리즈 막 이런 거 기억나요. 막 미드 럴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로 막 다 막 싸먹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기억나갖고 막 메테오 왜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했는데 다시 이제 이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퍼시픽 스테이지 1에서는 그 미드 럴로 그냥 다 조져버렸거든요. 네. 진짜. 그런 장면들이 몇 개 떠올라갖고 그냥 메테오 다시 그냥 자기 편안한 자리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농심과 페이퍼렉스의 네. 리벤지 매치입니다. 총 이건 3개 맵까지 다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랙처, 스플릿, 로터스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두 분의 그냥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다시 보는 리벤지 결승전이었는데 역시나 퀄리티가 너무 높았었고 경기 내용이 오히려 저는 이 둘이 시간이 짧아서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퀄리티 있는 경기가 나와서 놀랐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뭐 프랙처 내용도 너무 좋았었고 스플릿도 재밌었고 로터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저는 3맵을 안 가길 바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찡의 레이즈가 날뛸 수 있는 전용 맵이기 때문에 사실 농심 입장에서는 이 맵에서 끝냈어야 됐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맵 스플릿이 좀 밀리면서
보면서 저는 예견을 됐던 그런 맵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확실히 뭐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사실 뭐 승부 예측 농심을 꼽았지만 보면서 저는 아니길 바라면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말해서 뭐 그 요르너프, 그러니까 그거로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좀 잘 해줬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르너프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다 하기에는 좀 받은 것 같긴 해요. 특히 농심 쪽이 더, 특히 프랙처 같은데 보면은 이제 찡에 레이즈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레이즈를 그냥 자신 있게 하고 썸띵을 네온을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프란시스가 브리치하고 이제 웨일레 연습하고 이런 맵풀이 바뀌면서까지 좀 더 혼란스러웠던 준비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대찡의 시대 PRX의 맵풀이 돌아왔다. 제 한 줄 평 뺏어가시네요. PRX가 가장 싫어하고 못하는 두 개의 맵이 빠졌어요. 어비스 코로드가. 맞아요. 근데 새롭게 돌아온 프랙처 로터스는 개꿀이에요. 그냥 걔네한테는. 애초에 PRX가 잘하고 좋아하는 맵이야. 알겠습니다. 세일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뭐 빈본이 뺏었는데 맵풀 개꿀.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네네. 진짜 이게 약간 컴플렉시티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그 약간 복잡함. 복잡한 게 맞아요. 조금 더 심오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풀센스와 DFM 경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사실 승부 예측을 틀렸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틀렸는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풀센스가 이길 거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마음속으로 T1이 이길 거고 PRX가 이길 거라 다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네.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제 핑계 좀 들어줘요. 아니. 알겠습니다. 핑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대 0으로 게임이 끝났는데, 네. 사실 어떠셨어요? 이게 약간 좀 DFM의 한계가 보였던 건지 아니면 역시 아니요. 프림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DFM의 한계가 보였다라기보다는 물론 DFM이 잘한 날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네. 저는 이날 그 분석 데스크 때 야치카를 팔아서 그래서 제가 야치카를 발락티코 하는 거에서 감시에 야치카를 넣었어요. 실제로 저는 야치카를 믿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씨부레 촉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하여튼 뭐 아무튼 DFM이 시도한 거는 알겠는데 풀센스가 그냥 더 잘한 게 맞고 그리고 펄에서 네온 피닉스 네네. 준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집보이즈가 네온을 한 것도 그러니까. 놀라웠고. 이게 은근슬쩍 약간 저희 디코 채널에 집보이가 네온을 하는 거를 스포일러를 한 그 짤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하기 전에? 네, 그 선수들 포스터 있잖아요. 그 팀 속에 집보이 네온 슬라이딩 하고 있어요. 이스터에그를 넣었구나. 몰라 뭐 본인들이 넣은 거죠. 넣은 거지. DFM이 어쨌든 졌습니다. 2대 0으로. 세일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도 뭐 빈보님이 저한테 이제 야츠가 좋다고 막 뭐 약팔았다 하는데 저는 이날 경기를 보면서 그냥 포지션 변화 적응기. 오늘 아까 빈보님 말한 척후대를 들고 나오고 당황했네. 저 보면서 네. 이 새끼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되게 당황스러운 날이었어요. 네. 빈보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그 답답하면 내가 뛴다. 감독 버전. 인정. 이게 따이 선수가 갑자기 이제 인액티브 되면서 맞아요. 시스맨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크루즈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이제 크루즈 하면은 경험치나 뭐 되게 그 안정감 있는 오더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샷도 아니 오히려 더 좋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형님 이 선수는 뭐 쉴 때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실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사실 이제 감독 겸 선수인 거잖아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킥오프의 그 약간 뭔가 결과적으로 따이 선수의 그런 실력적인 측면일지.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킥오프 때로 예를 들면은 개개인의 선수의 실력, 뭐 센스 이런 것보다는 탄탄한 IGL이 없어서 보기가 답답한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 감독 입장에서. 그래서 누굴 빼든 우선 뭐 테스트를 하고 내부적으로 뭐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결론은 크루즈가 들어가서 아까 빈보님이 말한 그 안정감 있는 IGL과 리더가 있는 오인과 그때 이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집보이즈가 IGL이었어요. 네네네. 크루즈가 맞아. 빠졌을 때는. 근데 그거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우선 가서 IGL링은 해야겠다. 요거가 제 기준에선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너무 합리적인 네. 추측인 것 같아서 네. 좋은데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크루즈가 선수로 오면서 또 합류 타임도 좋았던 게 스시보이 선수가 코치로 갔기 때문에 네. 빈자리는 다 메꿨어요. 감코의 빈자리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서 복귀를 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 보도록 할게요. 팀 네. 시크릿과
키움 DRX의 경기였죠. 자,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2대 0으로 KRX가 이겼어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뭐 시크릿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시크릿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에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항상 좀 제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제 CBC는 그냥 매번 체스식 운영과 그런 템포 게임들 현 메타랑 어긋나는 운영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만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돌리고 돌리고를 네. 좀 덜 했어요. 거의 돌리고 오케이 가자 이거였는데 네. 좀 확실히 한 반토막은 없어졌어요. 이것 또한 제 선입견일 수 있는데 제 CBC에 대해서 그 나이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나이가 많은 선수고 되게 리스펙을 한단 말이에요. 퍼시픽 모팀들이 와 저 나이까지 선수를 할 수 있구나. 맞아요. 나도 저 형처럼 해야지라고 실제 선수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자기만의 기준과 고집이 세져요.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데 맞아요. 그 또한 또 공부를 해서 또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CBC에게 다시 한번 또 리스펙을 하게 된 날이었고 오늘이 저는 프랙처 경기 보면서 네네. 사실 이거 스플릿까지 가겠는데?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마지막에 사실 이거 팀 시크릿이 원래 이겨도 되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이길 있는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네. 실제로 후반도 아니고요. 전반부에 그 4라운드였나요? 4라운드를 제가 그 분석 데스크 때 분석을 했는데 네. 정석의 운영이었어요. 시크릿이 4라운드 때. 근데 졌어요. 저게 왜 졌냐면은 리무르가 피킹을 해서 안 싸워도 되는데 슬라이딩 피킹해서 메인에서 잡혀서 해체가 당한 거란 말이에요. 되게 공격적인 선수인데요. 네 이 맞아요. 선수? 근데 저게 잘못됐다는 아닌데 공격적이 좋은데 실제로 스탯이 안 좋지만 스탯의 이상의 경기를 해요. 리무르가. 근데 전 4라운드만 만약에 시크릿이 그 실수가 없었다 리무르에 좀 더 이어갔다. 그럼 저는 이미 3맥 가고 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라. 10대 2로 네. 전반을 끝냈던 이미 저 4라운드에서 전 석이 나갔어요. 좀 약간. 저 그거죠. 네. A에서 네. 말하는 거 쫙 네. 나온 거. 어때요? 세일님은? 저도 사실 TS 생각보다 그래도 좀 하네, 좀 준비됐네. 그리고 그 각 개개인의 선수들이 뭐 지금 여기는 뭐 5대 13으로 졌지만 아무튼 샷도 좀 올라왔어요. 그냥 옛날에 비해서 막 TS 보면 1대1 다 지고 간당간당히 해서 뭐 킬 내고 이런 식이었다면 오늘은 각각 선수들마다 좀 개개인의 뭐 멀티킬 장면들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냥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 두 분의 저 얘기도 해야 돼요. 프링 네온. 프링 네온. 프링 그러니까 네온. 네. 적어도 저게 서프라이즈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예요. 아, 네. 네. 왜냐면 프링의 네온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전 사실 현민 원엔트리에 프링 태워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펄에서. 근데 갑자기 네온 피닉스 네온? 꺼내면서 풀센스와 동일한 조합이에요. 결국에는 그 메커니즘은. 맞아요. 네. 근데 프링이 잘해? 많이 잘하던데요? 잘해. 알겠습니다. 자,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형들 사이에서 힘들었던 신인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리무르랑 용 용. 선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보면서 스탯상으로는 둘 다 올로 보면은 꼴찌거든요. 그렇죠. 예. 꼴찌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제가 한 줄 평을 저렇게 한 이유가 와 얼마나 긴장되고 들어오는 정보가 평소에 내가 솔랭할 때나 그냥 아니면 뭐 2군에서 연습할 때나에 비해서 지금 여기 1티어 올라가고 할 때 정보량이 얼마나 많고 다를까 해서 지금 첫 경기였잖아요. 얘네 둘은 다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신인이었고 잘은 했지만 조금 힘내라 네. 라는 네. 의미에서 저는 뭐 베인에게 좀 이제 치중된 얘기한데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베인이라고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베인이 사실 기복이 되게 있었던 선수였고 실제로도 그리고 그 기복 때문에 그 또 안정감이 없다는 평가 때문에 2군으로 다시 맞아 갔거나 한번 내려갔었지. 뭐 식스맨이 됐거나 뭐 메인 로스터에서 배제가 됐거나 뭐 이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베인이 리딩을 하고 주도를 하고 시팅을 하는 게 확실히 현 메타에서도 먹히는구나가 이제 나왔던 거고 이게 쭉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 주차에. RRQ와 제타의 경기인데 하실 말씀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RRQ와 제타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두 분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잼킨의 포지션에 좀 놀랬고요. 딜조이. 잼조이에 놀랬고 그다음에 초반에 박아도 올라올 수 있다는 능력에 또 놀랬고 네. 맞아요. 왜냐면 잼킨이 계속 박았거든요 초반에. 빵킬이었어요. 한 네. 4, 5라운드까지. 근데 결국 올라온다는 게 너무 놀랬었고 맞아.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하구나라는 걸 또 느꼈어요. 뭐냐면 저희가 매번 얘기했죠. 몬니에서 네온 말고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RRQ도.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었고 제타 쪽에 하고 싶은 말은 드디어 그 체질 개선이 된 건가? 그 이유가 혹시 감코의 변화 때문인 건가?라는 맞아요. 이어지는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오늘 보면서 제타가 졌지만 얘네들 아예 딴 팀이 돼서 왔네? 딱 오늘 경기 보고 와 이 새끼들 바뀌었네. 수비인데 3인 푸시를 나가 이거 제타 맞아? 막 이런 거랑 아니면 막 뭐 돌릴 때도 확실한 정보를 따고 돌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빈부님이 방금 말한 진짜 감독이 바뀌면서 아예 그냥 방향성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일본 팬들은 되게 어쨌든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왜냐면은 좋죠. 지금 제타가 어쨌든 좀 폼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거니까. 왜냐면 RIQ가 뭐 맨날 하위권을 하던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RIQ한테 이 정도 사실 이겼으면 베스트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일본 팬들의 꺼진 그 마음의 불씨를 이제 좀 약간 제타가 짚어준 것 같아요. 좀 그나마. 알겠습니다. 그럼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부님 먼저 해보실까요? 좀 더 올라와줘. 뷰어십 견인 좀 점점점. 아 근데 진짜 이제 근데 DFM도 이건 잘하고 퍼시픽 얘기인 거네 전체적으로. 예, 왜냐면은 실제로 제타 경기 때 그 라즈의 코스트리밍이나 일본의 코스트리머들이 이제 많이 하거든요. 코스트리밍을. 맞아요. 그럼 트위치 기준으로 3만 명, 막 5만 명 이렇게 봐요. 사실 이게 일본 팀이 더 잘해주고 제타가 더 잘해주면은 퍼시픽 유입되는 일본 팬들도 많을 거라서 맞아요. 한국 팬들에게도 좋고 사실 발토에도 좋고 다 좋은 거라서 다 좋아요. 제타가 좀 더 잘해주길 좀 바래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되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세일님은 한 줄평 해보시죠. 이것밖에 안 되냐? RRQ한테요. RRQ 같아요? 그러니까 이겼지만 솔직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타의 편견은 옛날 빵승 DFM 수준으로 얘네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제타가 올라와서 RRQ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도 RRQ는 근데 뭐 세일님은 사실 RIQ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그쵸. 너네는 그래도 야 뭐 결승도 가고 우승도 하고 했던 애들인데 이렇게 이기면 안 되지 않냐. 그쵸, 딱 그거예요. 이건데 충분히 오늘 경기는 그래도 제타 잘했고 그쵸. RIQ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 네. 충분히. 근데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죠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한 줄평을 들어봤는데 제가 네.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왠지 다음 주자부터 많은 혼돈의 그런 경기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생각을 같아요.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승부 예측을 했을 때 이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그대로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보여준 팀 시크릿과 제타가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이거 조로 봤을 때 이 알파조와 오메가조 그때 처음 얘기했을 때는 어디가 좀 쉬울 것 같다 뭐 밸런스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알파조만 봐도 뭐 혼란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농심도 적고 젠지도 적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팀들이 이기고 질 그런 게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혼란하긴 해요. 혼란해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타도 그렇고 뭐 DFM도 그렇고 바렐까지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표기된 재팬이 지금 모두 다 진 것이 이제 조금 걱정하지 아쉽긴 마세요. 합니다. 한 팀은 네. 갑니다. 그렇죠. 네, 한 팀은 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주차가 잘 끝나는데 한 주평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